치고 그다음에 누구냐? 자, 그 윤진아 무지노트 당연한 오늘 산 거 보여줘. 뭐 사왔는지. 저렇게 된 거 한 권 옆에 그 뭐지? 문구점 가서 하나 사오시고요. 저기 희수씨 오늘 마치고 나가서 사오셔야 돼요. 아시죠? 너는 사서 가지고 와. 그리고 너 숙제하고 가. 알겠지? 보자. 정수, 유리수 보기 전에 우리 수의 체계라고 하는 걸 먼저 볼 건데 얘들아 노트를 어떻게 펴냐면은 윤진이도 여기 이면대에다가 쓰세요. 자, 가로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자, 가로로 돌려서 강현씨 집중하셔야 돼요. 왜 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멍 때리시면 어떡해. 그냥 빨리 보자. 수의 체계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고 갈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야. 자,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정수, 유리수 이렇게 막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계속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확장이 되는데 그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무슨 단원이에요? 정수와 유리수지. 그치?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유리수 안에는 무슨 수가 있냐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 정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르게 생긴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숫자가 우리가 아는 지금 배우고 있는 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어떤 숫자가 있냐면요. 음의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에서 유일하게 혼자 이렇게 0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준이 되는 0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가 있어요. 자,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숫자야. 뭐가 있냐면 자연수라고 하는 게 있죠. 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이걸 음의 정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0이 존재하는 거고 양의 정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때까지 배운 숫자들 2, 7, 100, 1000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가 있는 거냐면 분수와 소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의 이 소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소수가 아니라 너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0점 몇 이런 소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유리수가 무엇이길래 이 유리수라고 하는 묶음 안에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넣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유리수의 뜻이 뭐예요? 왜 또 밖에 보고 좋아해? 밖에 있는 친구랑 눈이 마주쳤어. 잠시만. 원 안녕?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의 뜻이 뭘까,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유리수라고 그럴까? 자연수가 자연수가 아니어서 이거 유리수 안에 자연수가 있는데? 봐봐. 한자로 보통 뜻을 표현을 했단 말이야. 자, 니네 알고 있는 유자, 한자 뭐 있어? 이완 있을 유자, 그치? 있을 유자에 헤아릴 리자에 셈수자를 쓰는 거야. 그럼 그 뜻을 다 합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셀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야. 자, 무슨 수가 되는 거라고? 셀 수 있는 수가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유리수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 무리수 그렇지. 유리수의 반대말은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리수의 뜻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없을 무자에 헤아릴 리자, 셈수자가 돼서 얘는 셀 수 없는 수가 되는 거야. 셀 수 없는 수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그렇죠. 무한대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정수와 유리수를 모두,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일단은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실제 존재하는 수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말할까? 실제 존재하는 수. 실수. 그렇지. 실수. Oh my mistake 할 때 그 mistake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그럼 영어로 바꾸면 뭐게? mistake는 내 실수야 이거잖아. 그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수. 리얼. 그럼 수를 영어로 뭐라 그래? 리얼 넘버. 그렇지. 리얼 넘버. 됐어요? 이름이 되게 간단하지? 수학자들이 네이밍 센스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실제 존재하는 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실수라고 하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어. 뭘까? 비실수. 비실수.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완전 달랐어요. 자, 뭐냐면 니네 이런 거 들어봤지? 본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허수. 그렇지. 그때 허자를 써서 허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허수는 뭐라고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수와 허수를 다 합쳐서 만들어낸 수의 체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복소수.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선생님이 수의 체계 일단 다 알려준다 그랬잖아. 그치? 봐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안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좀 디테일하게 볼 거야. 소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소수는 우리가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얘를 이제 선생님 여기다 빼올게. 소수라고 하는 친구를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소수 중에서도 생각해보자. 자, 0.12, 0.35, 0.3456, 0.567856, 9 이런 애들. 길지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그쵸? 근데 소수 중에서 내가 0.5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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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끝까지 계속 써. 무한대로. 그러면 이건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3.141592 원주율. 끝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소수도 두 개로 나뉘는 거야. 무슨 소수 무슨 소수일까? 그렇지. 있을 유자에 한 개 한자를 써서 유한소수와 그러면 반대말이 뭐가 된다고? 무한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자, 무한 소수 중에서도 선생님이 아까 말한 0.5 이런 거 있잖아. 5가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럼 내가 소수점 아래 15,069번째 자릿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니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5요. 그치. 이거는 규칙이 있지. 5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0.252525252525 이런 숫자, 무한소수를 얘기를 해주면서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 숫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야? 25252525니까 5지. 그치? 그러면 이런 봐봐. 무한소수지만 소수점 아래 몇 번째가 있는지는 셀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있죠. 그쵸? 셀 수 있게 되지. 자, 요런 무한소수 중에서도 뭔가 셀 수 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물어볼게. 자, 원주율이 대표적인 무한소수 중에 원주율에서 소수점 아래 102번째 자리의 숫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규칙으로 찾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102번 나올 때까지 나눗셈을 해야 되지. 그치?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뭔가 규칙이 없어. 그래서 뭔가 찾으려면 무한대로 계속 나눗셈을 계속 해줘야 돼.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자, 이 무한소수 안에서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규칙이 있는 소수를 뭐라 그러냐면 규칙 있게 숫자가 봐봐. 25, 25, 25, 25라 그랬지. 그러면 2랑 5랑 2랑 5랑 2랑 5랑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순환한다. 그래서 무한소수 안에서는 순환소수가 있고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좀 간단하게 줄여서 비순환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일 비자를 써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선생님, 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얘는 유리수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유한소수는 셀 수 있죠? 셀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무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지. 자, 순환소수 0.5555555는 무한소수지만 얘를 나중에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건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지. 그치? 근데 파이 3.14159이 뭐시기 저시기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분수로?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얘는 셀 수가 없어. 그러면 소수 안에서도 우리가 요렇게 나누었을 때 무한소수 내에서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의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는 뭐가 되는 관계다? 무리수가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무리수 안에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무리수는 어떤 수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냐면 루트 표현이 있어요. 루트 들어봤지? 루트 들어봤지?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곱근이 대표적인 무리수가 되는 거고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수를 곱해서 어떤 수가 되도록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곱수가 되도록 그 중간, 곱의 중간 자리를 찾는 게 무리수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까지는 뭐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고 자, 허수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볼 거예요. 언제 배우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유리수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이 면적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요만큼이 중1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중1. 그 다음에 이 소수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이 여기가 중2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리수 파트가 중3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실수 범위까지 각자. 그 다음에 허수, 복소수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때. 자, 요렇게 배우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집중해. 자,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희가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가 유리수라 그랬지? 그치? 그럼 우리가 유리수의 표현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유리수의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때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려면 누가 0이 아니어야 되지? 분수로 표현하려면 누가 0이 아니어야 돼? 그치? 얘들아, 분모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A가 0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정수로 넘어가면 정수는 분수꼴이 아니지. 그러면 분모에 항상 뭐가 숨어 있겠어?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정수는 그러면 A분의 B꼴에서 A는 당연히 뭐가 아니겠어요? 0은 아니라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딸려 있는 거야. 알겠어? 딸려 있으면서 여기에 A가 뭐가 된다? 1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정수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된다는 것은 A분의 B꼴에서 A가 1이 아니면 되겠죠. 1이 아니고 0이 아닌 수의 범위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부호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 때는 자, 음의 정수는 무슨 부호 붙입니까? 마이너스 붙이죠. 그쵸? 양의 정수 앞에 뭐 숨어 있는 거죠? 플러스가 숨어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수학에서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너희가 쓰는 게 두 가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지.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 플러스를 볼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양수를 표현하는 양수 부호에 플러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덧셈 기호에 플러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플러스가 뜻이 두 개란 얘기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음수 부호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뺄셈 기호를 쓰는 마이너스가 있을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페이지 내용 전체 한 바닥에다가 크게 작성해 두세요.
니네가 매 학기 새롭게 1학기 들어가서 수학을 배우면 무조건 수의 체계가 확장이 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니네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외워둬야 되는 거야. 쓰세요, 지금 거기다가. 진짜. 필통을 두고 왔어. 난 필기 평가도 챙겨가네. 쓰세요, 얘들아. 책상에 많이 적은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죠?
오케이. 다 썼어요? 알았어. 여기 다 썼어 이제? 오케이. 많이 다 썼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의 체계고 얘들아 아까 걔네들은 수시로 열어보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와 유리수 파트에서 양수와 음수. 근데 얘들아 양수, 음수 뭔지 알지? 양수는 당연히 뭐예요? 더하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0의 기준에서 나한테 뭔가가 더 생겼어. 자, 예를 들면은 강현이가 오늘 숙제를 안 해왔어. 그치? 그래서 원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0이었는데 선생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강현이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너 오늘 남아서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10장 더 풀고 가. 이러면 강현이 입장에서는 플러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이에요? 많이. 왜 마이너스 10이야? 플러스 10이지. 숙제를 10장 더 받았잖아. 그치? 더 받았으니까 플러스 10이잖아. 그치? 그치? 근데 숙제를 잘해왔어. 그 선생님이 너 다음번에 1일 테스트 치면 선생님이 클리닉지 2개씩 빼줄게. 자, 그러면 몇 개 빠지는 거야? 마이너스 2개가 되는 거지. 그치? 강연이 기준에서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가 계속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더 간단하게 와닿는 거 뭐 있어요? 길을 가다가 니네들이 선생님 마주쳤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니야. 선생님 지금 새콤달콤 사 먹고 싶다. 너 500원 있니? 네. 500원 줘봐. 선생님이 500원 뺏었어. 자, 선생님은 얼마가 생겼지? 500원이 더 생겼지? 그럼 내 기준에서 플러스 500이지? 근데 마니 기준에서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이제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봐봐. 자, 마이너스 500을 했는데, 선생님이 돈을 안 갚았어. 선생님 양아치야. 안 갚았어. 안 갚고 마니한테 다음날 또 만났어. 마니야, 선생님 새콤달콤 어제 한 개 먹으니까 모자라더라. 야, 2개 더 사 먹게. 1,000원 줘. 자, 선생님이 얼마 더 뺏었어? 1,000원 더 뺏어. 나 누적 얼마 뺏었어, 총? 1,500원을 나한테는 더 생겼지? 근데 많이 나한테 얼마 뺏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 유리수. 그러면 양수와 음수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뭔가 어렵진 않아. 돈 계산을 하는 걸로 생각해보면 막 어렵진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벽에 기대지 마세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죠. 그쵸? 일직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여기 위에다가 표시를 해본단 말입니다. 어떤 표시를 합니까? 라고 하니깐요. 기준이 되는 지점은 항상 어디죠? 0. 얘들아, 0이 어디야? 기준이 되는 지점이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수가 나열돼 있습니까?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 얘네들을 양수라고 얘기를 하죠. 양수.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서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내가 숫자들을 세팅을 할 거예요. 1, 2, 3 이런 정수 단위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할 거고요. 반대쪽도 정수 단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방법으로 쭉쭉쭉 나열을 할 거야. 그치?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봐봐. 우리가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점을 얹었습니다. 맞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점을 얹었고 이 숫자가 내 이 점의 이름을 A라고 명칭을 지어줄 거야. 자, 점 A가 3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된다? 대응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응하고 있다. 그럼 점 A가 대응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3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내가 여기로 넘어가서 요 자리에 점 B를 넣었어. 자, 점 B는 어디에 대응하고 있니? 마이너스 2에 대응하고 있죠.
그쵸? 간단합니다. 근데 점 A와 점 B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값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그치?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 기호를 씁니다. 절대값.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야. 절대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절대값. 자, 절대값을 봤을 때는 절대값이 플러스 3이 들어갔어. 그치? 절대값 기호 안에 위치해 있는 숫자, 대응된 숫자 값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거리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거리가 있어요?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 칠판, 여기, 요 선 보이지? 요 중간선. 중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 가도 얼만큼 떨어져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30cm라고 생각해보자. 30cm 떨어져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이걸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여기서부터의 이 거리가 마이너스 30이 되나요? 아니잖아. 그치? 니네 앤트맨 영화 봤어, 안 봤어? 앤트맨 안 봤어? 앤트맨 근데 뭔지 알지?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거. 앤트맨이 엄청 작아지잖아요? 그쵸? 앤트맨이 작아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막 몸속 같은 데 막 들어가잖아. 입자 같은 거 안에 막 들어가잖아. 근데 그렇게 들어가도 그 기준에서부터 앤트맨이 안에 쏙 들어와 있어도 이 안에서부터의 거리는 양수값이란 말이야.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앤트맨이 내 귀 속에 들어가서 귀 안에 막 들어가 있어도 걔는 나랑 거리가 양수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밖으로 튀어나와도 어디 있는 거야? 양수값으로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리값은 양수로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절대값은 뭐로만 취급한다? 양수로만 취급한다. 그럼 봐봐. 0에서부터 대응되는 점까지 B까지 거리를 구해볼게 라고 했을 때 절대값 씌우고 안에 숫자는 대응되는 숫자 넣어볼 거야. 됐어? 근데 이 절대값 마이너스 2를 0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2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절대값 3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니? 하면 3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5, 6, 7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지. 그치? 왼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음수 범위에서는 수가 더 작아지는 거야? 수가 더 커지는 거야? 커져요? 봐봐. 얘들아. 요게 니네가 항상 헷갈리는 건데 이제부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입니다.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에 있을수록 무슨 수다? 큰 수다. 자, 그러면 봐봐.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계속 가면 계속 어떤 수가 되는 거야? 작은 수가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수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수를 비교할 때 자,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2. 그치. 왜?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강연아 이해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용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음수로 들어갔을 때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수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수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값이 크다는 말은 거리가 멀리 있다는 얘기지. 음수 기준에서. 그럼 왼쪽으로 자꾸 멀리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양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수가 되는 거야? 큰 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얘기를 할 때는 절대값은 이렇게 기호를 짝대기 2개를 쳐주죠. 이걸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절대값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니? 라고 하면 0에서부터의
거리를 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대값은 항상 무슨 값을 가진다? 양수값만 가진다. 됐나요? 양수값.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자, 선생님이 여기 0의 기준에서 자, 움직여! 이랬는데 아, 귀찮은데요? 하고 안 움직였어. 자, 내가 움직인 거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절대값은 양수값만 가지던지 아니면 어떤 거 가질 수 있어요? 0을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절대값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러스 이제부터 숫자를 선생님이 K로 쓸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어. K는 문자가 아니라 수를 대신하는 어떤 문자 값인 거야. K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 K로 빠지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안에 마이너스 K라고 하고 K는 상수예요. 상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뭐로 빠져야 돼? 플러스 K로 빠져야 된다는 거야. 이때 K는 상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강연아, 집중이 너무 짧아. 집중. 혓바닥 왜 선생님한테 보여주는데. 자, 됐어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수직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를 내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 범위 개념 다 했네, 얘들아? 자, 부등호 하나만 보면 끝나는데요. 부등호 개념까지 같이 한번 보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부등호 어떻게 쓸까? 여기 봐봐. 부등호 니네 잼민이 때 다 배웠지? 그치? 대소. 자, 그럼 이거 일단 먼저 써보세요. 부등호도 다시 정리해보게. 이거 쓰세요. 필기하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학원 굿즈 볼펜 줬잖아. 그치? 컬러 써서 쓰라는 얘기야. 학원 굿즈 줬잖아. 볼펜.
다 썼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뒤에 부등식 개념도 같이 볼 거야. 자, 여기도 새로운 개념인데요. 얘들아, 이렇게 엄청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때 다음 시간에 방정식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등호와 부등호를 보고 갈 건데 등호 그 다음에 부등호라고 하는 게 나오지. 그치? 등호는 뭐야? 같은 이거 는이지, 는. 기호로 따지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호라고 하는 것은 는자를 쓰는 이 기호가 등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봐봐. 수학자들 아까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 봤지? 그치? 그럼 유리수의 반대가 무리수였어. 등호의 반대가 뭐겠어? 부등호야. 안일 부자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등호. 그럼 뭐가 같고 뭐가 안 같은데? 라고 물어보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왼쪽에 있는 무슨 식이 있어? 그걸 우리가 명칭을 뭐라 그래, 얘들아? 좌변이라 그래요. 좌변. 왼쪽에 있는 거 들어봤지? 좌변.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뭐라 그랬어? 우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거나 값이 같은 것을 우리가 등호를 써서 나타낸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을 뭐라 그러겠어? 부등호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부등호라고 하는 것은 좌변과 우변의 크기 비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들아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뭔가 수학은 약간 좀 옛날틱하잖아요? 자, 크다 작다를 한자 두 개를 섞어서 표현해봐. 큰 거 뭐라 그래? 작은 거 뭐라 그래? 소자. 그치?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느냐라는 걸 물어볼 때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용어가 이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등호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지? 그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현은 4가지고 기호 모양은 2가지잖아.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요렇게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요렇게 밑에 등호가 없는 게 있고요. 잼미니 버전으로 따지면 우리가 요렇게 표현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걸 중딩 버전으로 고치면 뭐만 하나 지우면 돼? 밑에 줄 하나 지우면 돼. 그치? 왜? 중학생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없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김치? 급식이 중요하다고? 자, 중학생은 첫 번째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급식이 중요하고 세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간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간지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등호를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준단 말이야. 근데 얘를 표현하는 것이 물론 옆에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초과 또는 미만이라고 표현했던 게 초등부 수학에서 배운 게 전부죠. 그쵸? 초과 미만 얘는 뭐라고 써요? 보통 이하, 이상 이렇게 쓰죠. 그쵸? 근데 얘를 조금 더 이제 중학생스러운 표현법으로 바꿔볼 거야. 그게 뭐냐면 얘를 좀 지우고 써볼게요. 자, 초과라고 하는 것은 부등호가 뭐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생겼지? 그치? 밑에 등호가 없습니다. 맞나요? 왜, 강영아? 왜 또 뭐가 이상해? 초가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미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겼어? 같은 모양으로 뭐 요렇게 쓴다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를 표현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의어 표현이라고 얘기할 거야. 동의어. 자, 동의어 표현은 뭐냐면 뭐뭐보다 얘는 뭐라 그러겠어? 크다 라는 말로 얘기하면 초과예요. 됐어요? 자, 미만은요. 뭐뭐보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작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됐습니까?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상이 있을 거고요. 요렇게 이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상과 이하도 동의어의 표현이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뭐보다 자,
이상이면 뭐야? 크지? 근데 뭐까지 포함시켜? 같은 것까지 표현하지. 그걸 한글로 바꾸면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니네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작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 작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게 이상이야? 아니면은 뭐 미만이야? 이하야?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자, 작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것보다 밑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디까지 허용이 된다는 얘기야? 같은 것부터 큰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용어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 뭐뭐보다 뭐라고 쓰겠어? 작거나 같다 라고 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보다 어떻다고 얘기하겠어? 여기에서는 그렇지, 크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 초과, 미만, 이상, 이하의 이제 다른 동의어적인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수직선 위에 얹을 거야.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줄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5초가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수직선 위에 일단 5를 찍죠. 맞아요? 자, x가 5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근데 얘를 5초가라고 말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했을 때 x라는 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x가 5보다 커요 라고 얘기하죠. 얘를 그럼 수직선 위에 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5 위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그리지. 자, 초가 색칠해 안 해? 안 하지. 자, 그리고 x는 5보다 큰 범위로 화살표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화살표가 1번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2번으로 가겠어요? 2번으로 가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만든 이 면적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x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수직선 위에 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5 미만이에요. 5 미만. 그러면 5 미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5라고 했지? 그치? 자, 수직선 위에 표현하려고 보니까 얘가 x는 5보다 작아요 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쵸? 그러면 x 5 위에 동그라미 표현하고 색칠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색칠 안 하고 이렇게 밑에 면적으로 갑니다라고 표현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뭐뭐보다 작지 않고 이상 이하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8 이상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걸 수직선 위에 우리 표현할 수 있게끔 이 수식으로 먼저 바꿔보면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치? 그러면 얘를 수직선 위에 얹어봐. 어떻게 되겠어? -8 쓰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 칠하고요. 등호 있으니까 색칠해요? 안 해요? 해야지. 강연아 색칠해야 돼. 등호 있으면 색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생겨서 이상이니까 화살표 왼쪽으로 꺼낼까? 오른쪽으로 꺼낼까? 그렇지. 오른쪽으로 화살표 꺼낼 겁니다. 이상 표현했고요. 그러면 이하는 더 쉽겠지. 10 이하라고 얘기해볼게. 10 이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10을 끊어놓고 10 위에다가 생각해 볼 건데 수식으로 바꿨을 때 x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표현 있죠? 그쵸? 그러면 10 위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색칠 해야 돼. 그쵸? 색칠하고 이하니까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 밑쪽으로 향해야 된다고. 왼쪽으로. 요렇게. 수직선 위에 얹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초과 미만 요 부등호의 용어 표현. 이 용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용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또 이제 세 페이지 펴가지고 정리하세요. 이면지가 없어? 빨리 써.
네. 저거 예시 얻은 거 있잖아요. 네. 저기서 O 추구하고 그다음 저거 X예요. 여기 앞에? 어. 다 썼어요. 네. 오케이. 자, 일단